영장 심사를 앞둔 이재명 대표와 검찰은 이제 외나무 다리에서 맞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안을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 출입하는 권영석 기자에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권 기자, 일단 이 대표가 받는 혐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백현동 의혹은 먼저 이 대표가 브로커 김인섭 씨의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에게 혜택을 줘서 성남시에 200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입니다. 위증교사 의혹은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재판을 받을 당시에 주요 증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고,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그룹에 자신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영장 심사에서는 어떤 내용이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관여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범죄 혐의들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 의원을 빼고 실무자금만 모두 구속되어 있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네, 백현동 의혹으로는 브로커 김인섭 씨가, 쌍방울 사건으로는 측근인 이화영 씨가 구속돼 있는데 이 대표만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실 도주 우려는 없다고 봐야 할 텐데 법원이 이런 이유로 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법원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범죄 소명,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야당 대표로 도주 우려가 없는 건 맞는데 범죄 혐의가 소명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도 어제 유사한 증거인멸 시도가 반복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이재명 의원 범죄 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한 것처럼 백현동 담당 공무원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접촉해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를 구속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질 테니까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도 구속이 필요하다. 검찰은 이렇게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측은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까? 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증거가 진술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나 김성태 회장의 진술은 두 사람을 구속한 뒤에 압박해서 받아낸 거라서 믿을 수가 없다면서 신빙성을 깎아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제1야당 대표인 만큼 도주 우려가 없고 이미 수사가 오래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최근 판사의 정치 성향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글쎄요, 이 유창훈 판사는 어떻다고 봐야 할까요? 네, 유창훈 판사는 일단 뚜렷한 정치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특정 성향의 연구에도 가입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요즘 법원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을 때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경향이 좀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 발부 여부를 섣불리 가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영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